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을 화장품에 썼어요. 그런데 오래된 굴 한 숟가락과 비타민 E 캡슐로 기미가 싹 나았죠. 제 이름은 김영희, 74세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떨어져 있죠. 손주들이 명절이나 주말에 가끔 찾아오지만 평소에는 저와 늙은 고양이 미미만 집을 지킵니다. 마을은 한적해요. 아침이면 참새가 창문을 두드리고 저녁이면 텃밭에서 나는 풀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저는 매일 밥을 짓고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따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장에서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겉보기엔 평화로운 삶이지만 마음속은 늘 무거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얼굴에 퍼진 기미는 점점 짙어져 마치 누가 잉크를 뿌린 것처럼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빗질할 때마다 한 줌씩 빠져 바닥에 흩어졌고 입에서 나는 약한 냄새 때문에 말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됐죠. 주름은 이마와 눈가를 파고들었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 저는 시장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장을 보고 동창회에서 영희, 너 아직 젊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사진을 찍던 여성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시장에서 손잡고 김밥을 나눠 먹던 날들,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동화를 읽어주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의 저는 어디로 간 걸까?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게 꾸미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론 서글픔이 차올랐어요. 옷장엔 예쁜 한복과 블라우스가 먼지를 뒤집어 썼고 화장대는 거미줄이 쳐질 지경이었어요.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영희 씨,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으면 그냥 좀 피곤해서라며 얼버무렸죠. 사실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이 너는 이미 늙어서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시장에 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누가 저를 알아볼까? 혹은 저 여자 많이 늙었네라고 속삭일까 두려웠죠. 예전엔 화장하고 옷 고르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늙은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동창회 초대장이 와도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손주들이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면 카메라가 고장났나 봐라며 피했죠.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숨기게 됐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예전의 저를, 시장에서 웃으며 장을 보던 저를,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던 저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그 불씨가 커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손녀가 보여준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할머니, 머리가 왜 이렇게 얇아요? 손주 민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할머니가 나이를 먹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영희 씨, 요즘 입냄새 좀 심한 것 같아요. 마늘 많이 드셨어? 라고 농담처럼 말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 몰래 울었죠. 그 말들은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아무도 아기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무심한 말들이 제 자존감을 점점 갉아먹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이제 늙었어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어요. 사진 찍는 건 악몽이었어요. 민서가 할머니, 우리 셀카 찍어요. 라고 하면 앙은요.
카메라가 고장났나 봐라며 핑계를 댔어요. 동창회 초대장이 와도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예전엔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졌어요. 시장에 갈 때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썼죠. 누가 저를 알아볼까? 혹은 저 여자 많이 늙었네라고 속삭일까 겁이 났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웠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영희 씨, 같이 산책하자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라며 거절했죠. 사실은 제 얼굴과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화장대를 열어보는 것도 두려웠어요. 먼지 쌓인 립스틱과 블러셔를 보면 이걸 언제 썼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옷장엔 예쁜 한복과 블라우스가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예전엔 화장하고 옷 고르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늙은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친구가 영희, 우리 동창회에서 보자 라고 해도 미소로만 답하고 속으로는 내가 거기 가서 뭐해? 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제 자신을 숨기게 됐어요. 스파, 레이저 치료, 비싼 샴푸, 고강 스프레이, 돈을 쏟아부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썼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어요. 레이저는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었고 샴푸는 머리카락을 더 건조하게 했죠. 고강 스프레이는 입 냄새를 잠시 가려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할머니, 이 크림 새로 나온 거예요. 라며 추천해준 비싼 크림을 샀지만 피부만 따끔거렸어요. 인터넷에서 산 이상한 약도 먹어봤지만 돈만 날렸죠.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늙으면 다 이런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예전에 저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시장에서 손잡고 장을 보던 날들,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어디로 간 걸까? 이제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그때 손녀 민서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민서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한 할머니가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기미를 없앴다는 거예요. 비타민 E, 꿀, 비타민 B1로 만든 마스크였죠. 민서가 할머니, 이거 해보세요. 간단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효과가 있겠니? 내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실패한 시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비싼 크림, 레이저 치료, 심지어 인터넷에서 산 이상한 약까지 다 소용없었죠.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건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재미로 해보세요. 라며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반짝이는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서가 영상을 다시 틀어줬어요. 영상 속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방법으로 제 피부가 살아났어요 라고 말했죠. 그 미소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동시에 해봐야 잃을 것도 없잖아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꿀 단지를 꺼냈어요. 몇 년 전 이웃 아주머니가 준 꿀이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죠. 비타민 E와 B1은 마을 약국에서 쉽게 샀어요. 약사 아저씨가 이거 어디 쓰시려고요? 라고 묻기에 그냥 좀 써보려고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집에 돌아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재료를 준비했어요. 꿀 단지를 열자 달콤한 향기가 퍼졌고 비타민 E 캡슐을 자르니 기름진 액체가 손끝에 묻었어요. 비타민 B를 갈아 가루로 만드는 동안 이게 뭐야?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민서의 응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거 성공할 거예요. 민서가 주말에 전화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믿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재료를 섞으며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해보는 거야. 나를 위해 라는 결심이 생겼어요. 부엌은 조용했고 창밖으론 참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민서가 영상에서 본 대로 따라하라고 적어준 메모를 보며 재료를 섞었어요. 할머니, 이거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서의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잃을 것도 없잖아.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재료를 준비했어요.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꿀, 비타민 E, 비타민 B1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게 다시 희망을 주는 작은 도구였어요. 왜 기미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입냄새가 나는 걸까? 손녀 민서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한 피부과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나이 들며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진대요.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쌓이면서 생기고 스트레스와 기름진 음식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은 영양 부족과 혈액순환 문제로 빠지고 입 냄새는 소화기 문제와 구강 위생 때문이래요. 잠을 못 자는 것도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잘못된 방법들로 문제를 더 키웠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고 레몬즙을 얼굴에 직접 발랐는데 피부가 따끔거리고 더 민감해졌어요. 베이킹소다로 이를 닦았던 것도 치아를 상하게 했죠. 맥주로 머리를 감았던 적도 있었는데 머리카락만 더 끈적거렸어요. 심지어 독소를 뺀다고 물만 마시며 하루를 보냈던 때도 있었지만 기운이 빠질 뿐이었어요.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부와 몸을 더 약하게 만들었어요. 자연 요법이 좋은 이유는 자극이 적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영상 속 의사가 말하길 꿀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준대요. 비타민 E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세포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B1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톤을 밝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 재료들은 비싼 화장품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주진 않지만 피부를 혹사시키지 않고 몸을 천천히 회복시켜준대요. 게다가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몰랐어요. 그냥 비싸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썼죠. 비싼 크림은 피부에 자극만 줬고 레이저는 돈만 날렸어요. 스파에서 받은 마사지도 잠시 기분이 좋았을 뿐 기미나 머리카락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자연 요법은 다르더라고요. 피부와 몸을 부드럽게 다루며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줬어요. 이걸 알았다면 진작 시작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가 할머니,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야. 과학이 뒷받침하는 거야.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재료를 다시 만지작거렸어요. 꿀 단지, 비타민 E 캡슐, 비타민 B의 가루를 보니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희망의 도구처럼 느껴졌어요. 이 작은 것들이 제 피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해볼 준비가 됐어요. 재료와 만드는 법. 비타민 B1 이하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비타민 E 캡슐 2개를 잘라 내용물을 비타민 B의 가루에 섞습니다.
꿀 1숟가락을 넣고 부드럽게 저어 마스크를 완성합니다. 이 마스크를 처음 만들 때 부엌에서 꿀 향기가 퍼지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래된 꿀 단지를 열자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비타민 E 캡슐을 자를 때 기름진 액체가 손끝에 묻었어요. 비타민 B1을 갈아 가루로 만들며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손녀 민서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거 해보세요.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 믿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마스크를 얼굴에 바를 때 끈적한 질감이 피부에 닿으며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바르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살짝 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설렘이 있었죠. 마스크를 바르고 15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를 틀었어요. 트로트 가수 나훈아의 노래가 흐르며 젊었을 때 남편과 춤추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자신감 넘쳤고 세상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꼈죠. 내가 다시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분 후 따뜻한 물로 마스크를 씻어냈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만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넌 아직도 소중해. 이 작은 루틴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었어요. 저를 다시 사랑하는 시간이었죠. 매일 밤 10분, 저는 저에게 헌신했어요. 꿀 향기가 부엌을 채우고 비타민 E 기름진 질감이 손끝에 묻을 때마다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어요. 거울 앞에서 마스크를 바르는 제 모습이 낯설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마스크를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며 참새 소리를 들었어요. 조용한 마을의 저녁 공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민서가 주말에 놀러와서 할머니, 계속하세요. 효과 있을 거예요. 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서의 응원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이 과정은 단순히 기미를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야, 넌 아직도 예뻐. 넌 아직도 소중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이 진심이 됐어요. 마스크를 씻어낼 때마다 피부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고 그 느낌이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줬어요. 이 작은 행동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부엌에서 시작된 이 루틴은 단순한 마스크가 아니라 저를 위한 작은 의식이었어요. 민서가 전화로 할머니, 피부 좋아졌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글쎄, 좀 나아진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매일 밤 마스크를 바르며 생긴 작은 변화들이 제 마음을 크게 바꾸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피부 관리 이상이었어요. 저는 다시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매일 밤 10분, 저는 저를 위해 시간을 냈고 그 시간이 제게 희망을 되찾아줬어요. 3주가 지났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피부가 투명해졌죠. 머리카락은 빗질할 때 덜 빠졌고 입 냄새도 거의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영희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비결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그냥 좀 관리했어요 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이 차올랐죠. 예전엔 이런 칭찬을 들어도 농담이시려라며 손살에 찼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손주 민서가 주말에 놀러와서 할머니 진짜 예뻐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셀카를 찍고 민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보니 제 미소가 예전처럼 밝았어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서가 할머니,
이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라고 하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먼지 쌓인 립스틱과 블러셔를 꺼내 조심스럽게 화장했죠. 옷장에서 예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모자 대신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시장에 갈 때 이웃들이 영희 씨, 요즘 젊어졌네. 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다시 동창회에 나갔어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었죠. 영희,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밝아지다니. 라는 말에 저는 그냥 좀 변화를 줬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시 살아났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피부나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게 살아보자. 영희야 라고 말했어요. 손주들과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밝아졌고 이웃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잠시 수다를 떨며 웃었어요. 저는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서가 할머니, 이 방법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뭘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에게 살짝 귀띔했어요. 꿀하고 비타민으로 마스크 해보세요. 간단해요. 그러자 며칠 뒤 아주머니 한 분이 영희 씨, 나도 해봤는데 피부가 부드러워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히 제 피부가 바뀐 게 아니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찍는 걸 즐기게 됐어요. 민서와 함께 마을 공원에서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죠. 친구들이 영희, 너 진짜 예뻐졌다. 라고 댓글을 달았고 저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구나.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가득 채웠어요. 이 모든 게 부엌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변화를 유지하려면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손녀 민서가 할머니, 꾸준히 해야 효과가 오래가요. 라고 했던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꿨어요.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를 더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고기 대신 두부와 버섯을 넣고 밥상에 늘 상추와 오이를 올렸죠.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예전엔 커피부터 찾았지만 따뜻한 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매일 오후 마을 공원을 15분 정도 걸었어요. 민서가 할머니, 산책하면 기분도 좋아져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공원에서 나무와 하늘을 보며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처음엔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영희 씨, 같이 걸을까? 라고 하면 좋죠. 라며 함께 걸었어요. 걸으면서 수다를 떨다 보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죠. 민서가 유튜브에서 배운 간단한 스트레칭도 따라했어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엔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곤 했지만 이제는 잠이 깊고 아침에 개운했어요. 민서가 추천해준 녹차를 하루에 한 잔씩 마셨어요. 약국에서 산 콜라겐 음료도 가끔 마셨고요. 이 모든 게 거창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니까 효과가 더 커졌어요. 마스크는 일주일에 3번 했어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예민해질까봐 조심했죠. 마스크를 바를 때마다 꿀 향기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작은 루틴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이건 단순한 마스크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지라고 생각했어요. 민서가 할머니, 이거 계속하세요.
피부가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할 때마다 고마웠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꿀하고 비타민으로 마스크 해보세요. 돈도 안 들어요. 그러자 몇몇 분이 영희 씨 덕분에 나도 시작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영희야, 오늘도 예쁘게 살아보자 라고 말했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예전엔 하루가 그냥 흘러갔지만 이제는 매일이 소중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손주들과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민서가 할머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어요. 이 모든 게 어렵지 않았어요.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었죠. 부엌에 있는 꿀, 약국에서 쉽게 사는 비타민, 그리고 꾸준한 생활 습관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이웃들과 나누며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영희 씨, 너 덕분에 나도 피부가 좋아졌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의 여정은 열등감에서 시작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던 부끄러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날들, 시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었던 때, 동창회 초대장을 거절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기미로 뒤덮인 얼굴, 빠지는 머리카락, 입 냄새 때문에 손으로 입을 가리던 저는 나는 이미 늙어서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3주 만에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투명해졌어요. 머리카락은 덜 빠졌고 입 냄새도 사라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변했어요. 저는 다시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영희야, 넌 아직도 예뻐라고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손주 민서가 할머니, 진짜 멋져요. 라고 할 때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껴요. 이웃들과 시장에서 웃으며 장을 보고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요. 저는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됐어요. 이 모든 게 부엌에서 시작됐어요. 꿀 한 숟가락, 비타민 E, 비타민 B. 이 간단한 재료들이 제 피부를 바꾸고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웠어요. 민서의 응원, 이웃들의 칭찬, 그리고 제 작은 노력이 합쳐져 기적이 됐죠. 저는 74세에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예전엔 하루가 그냥 흘러갔지만 이제는 매일이 소중해요. 시장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떨고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는 순간들이 제 삶을 채워줬어요. 저는 75세예요. 하지만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어요. 부엌에 있는 꿀 한 숟가락, 약국에서 쉽게 사는 비타민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74세에 시작했어요. 민서의 응원과 작은 믿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잃을 건 없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단지 하루를 더 잃을 뿐이에요. 지금 부엌으로 가서 꿀단지를 꺼내세요. 약국에 들러 비타민 E와 B2를 사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소중해. 나는 아직도 아름다울 자격이 있어.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도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충분해요. 저는 74세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거울 앞에서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들 거예요.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아름다워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